MBC가 단독 보도한 경기도 파주 마디편안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한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인데요.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고 병원은 지금도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판 상황을 취재하다 검사장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할지 병원 측에 조언해준 녹취를 입수했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인권사회팀 신재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일단 사건 개요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사망 사건 자체는 지난 2018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마디편안병원에서 불과 사흘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인데요. 한 명은 수술 직후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에 사망했습니다. 의료 기록상으로는 이 환자들을 수술한 의사가 A 원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 A 원장은 처음부터 자신이 수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실제로 수술을 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법으로 대리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이 이걸 밝혀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뒤, 정확히 2018년 6월 1일에 병원 측은 고위 검사직을 막 그만두고 나온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무면허 의사와 전관 변호사가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열린 건데요. 이 자리에서 병원 측은 대리수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한 건은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했다. 또 다른 한 건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관 변호사도 불법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불법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변호사는 병원과 관할 경찰서와의 관계, 또 수술 일지 조작 여부 등을 확인했고요. 병원이 기록을 미처 조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수술하지 않은 이 A 원장이 수술을 했다라고 하라고 예. 조언을 합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변호사의 음성 들어보시죠. 예. 이 나서서 막아주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런지 뭐라 그랬는지. 그건 원장이 감당을 했을 때 선임이 가능한 거지.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끌고는 가. 그리고 무혐의까지 오케이. 내가 예상한 흐름으로 갈 거야. 10.8분.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이 변호사가 조언하는 바는 A 원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걸 네. 인정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뭐 8, 90% 무혐의를 받는다, 예. 뭐 이런 얘기인데요.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법, 이른바 페이백이라고 하는 어떤 보상을 해주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이런 얘기를 하고도 자신은 여기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의뢰인은 범죄 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예. 변호사 윤리장전을 어떤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상황 페이백이 있어야지. 원장이 거치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하냐. 김 원장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페이백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끌고 가는 거지. 그건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 변호사 하시는 범위는 거기가 아니라 말이야. 그걸 우리가 해주면은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법조인 윤리 같은 건 아예 뭐 생각도 안 하는 조언 같은데요. 무슨 예. 영화에서 나올 법한데 누굽니까? 이 전관 변호사가? 네, 21대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은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 등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2018년에는 창원지검장을 거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퇴임을 하고 그리고 1년도 안 된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유상범 변호사는 당시 그 자리에서 이 A 원장만 설득을 하면 의료사고가 보통 그렇듯이 무혐의가 될 거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또 병원과 관할 경찰서가 특별한 관계니까 아무래도 압수수색은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또 검사장 출신답게 검찰 조직도 훤히 꿰고 있었는데요. 검경의 인사 이동 시기를 기다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 누가 오더라도 내가 문제가 없다, 이런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사람 죽었다고 병원 고소됐을 때 병원 압수수색하는 경우 봤어? 응? 좀 거의 없잖아. 병원 서부서는 우리 김 원장님이나 이렇게 파 원장님이 관계가 좀 좋아가지고 불필요하게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방패라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진짜 과연 실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수사 기록 살펴보셨다 그랬죠? 예. 뭐 수사를 막 뭉갠 정황이 여기저기 나타난다고요. 네, 관할 경찰청은 일단 당시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경찰은 서류상 수술 집도의도 조사하지 않고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사건도 유족들의 고소에도 경찰은 대리 수술에 대한 내사조차 하지 않았고요. 한 병원 관계자가 대책회의 녹취록 등 아까 들었던 어떤 녹취록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을 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습니다. 경찰은 2018년 11월 MBC 보도 이후에 사건을 알게 돼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요. 대책회의 녹취록을 보면 앞서 뭐 방패나 네트워크 같은 병원과 경찰이 유착했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예. 발언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동했다라는 어떤 흔적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유상범 의원 입장이 궁금한데 뭐라 그럽니까? 네, 유상범 의원을 직접 국회로 찾아가서 예. 본인에게 이제 직접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국회로 찾아가서 여쭤봤는데요. 대리 수술 은폐 대가로 A 원장한테 이 상환 페이백을 제안한 것은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작아댔습니다. 예. 또 마디평안병원과 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받은 거는 맞지만 돈을 다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변호사와 무면허 의사는 계약서까지 썼지만 문제의 대책회의가 열린 지 5달 뒤에 M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대리수술을 한 당사자를 은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녹취록 언급들은 범인 은닉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유 의원 측은 보도 이후에 당시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7,5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 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